왜멍 때리고 있어? 그럼 책표.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수업은 다음부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부까지 하면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행렬 제외하고 부등식은 모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61번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 오늘의 메인 PC는 근분리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양수 x에 대해 x를 소수점안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f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라블라 블라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f 2분의 x가 5초가 22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올 수 있는 값은 정수값밖에 없는데 5초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 6 이상으로 먼저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6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마이너스 5.5 마이너스가 아니라 5.5 그 다음에 6.5 미만이라는 이런 값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7이면 6.5 이상 7.5 미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0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19.5 이상 20.5 미만이니까 얘네들을 모두 통합시키면 이 2분의 x라는 값은 5.5, 20.5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x의 값은 11 이상 41 미만이 될 테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을 각각 스몰 m과 라지 m이라고 묻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11과 40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되겠지. 자, 됐죠? 자, 가볍게 오늘 시작하는 문제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잠에 들게 해가지고 어려운 거 해봐야 쉬운 거로 시작을 해봐야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6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동일한 문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2, 63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수학 캠프 블라블라 앞에 했었던 그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부등식 한번 가볍게 62, 63 해보죠. 자,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모든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그러면은 상황을 봤을 때는 상자의 개수를 x라고 놔야겠네요. 그러면 초콜릿 전체의 개수는 10x 더하기 42가 될 거고, 자, 한 상자에 13개씩 담으면 13개가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1개 있고, 그러니까 완전 빈 상자는 아닌데 뭔가 꽉 차지 않은 상자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빈 상자가 3개 남는다고 하자. 자, 그러면 13개씩 담았을 때 일단 4개의 상자는 제하고 나머지 꽉 차 있는 거야. 4개의 상자는 제외하고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상자에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식으로 옮겨 적는 거 요것만 잘 하시면 이런
간단한 부등식 문제는 해결이 되죠. 자, 63번은 설탕물 6%의 설탕물과 12%의 설탕물을 섞어서 8% 이상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의 소금물을 Xg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을 12%의 소금물을 합쳐서 600g이 되니 얘는 600 Xg이 될 겁니다. 자, 언제나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설탕 혹은 소금의 양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0.06 x 0.12 600 x 이게 설탕의 양이 되어 겁니다. 자, 얘가 600g의 8% 이렇게 농도를 봤을 때 8% 그 다음에 최대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x의 범위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자, 후딱후딱 계산하시고 오른쪽의 문제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 답까지 확인해 보시고 시작했어요. 이상하겠어. 얘기해. 없어? 이씨, 있지. 예.
자, 그래서 1차 분식의 활용 같은 느낌의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워밍업이고요.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64, 5, 6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장 넘겨가지고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보시면은 AB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요 AD 혹은 BC의 길이가 AB보다 6만큼 길다, 즉 x 플러스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게 다고요. S1-S2가 9 이상 24 이하. 그럼 S1과 S2를 각각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봐라 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전체 넓이를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X 곱하기 X 플러스 6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S1과 S2는 각각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먼저 S1은 손쉽게 전체의 절반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2가 하면 되죠. S2 한번 생각을 해보면 S2 같은 경우는 지금 3등분을 했기 때문에 요 하나를 생각해보면 요 친구는 2분의 1에 9분의 1, 즉 전체의 18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2는 그거의 몇 배냐? 3배지 뭐. 그래서 얘는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S1-S2라는 것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라는 거고 3분의 1 x 플러스 6이 9 이상 24 이하가 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6이 27 이상 72 이하가 되는 x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봐요. 예쁘게 나와? 뭐가 저래 저래 2차 부동식 못 이거 풀면은
x는 3의 3 또는 3의 3 또는 마이너스 v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의미였고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2 이상 2야 이렇게 되겠네. 합쳐주면 3 이상 아니 왜 2차 공식을 못 풀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68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 직사각형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넓이를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BQ의 길이가 12-a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보다 크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넓이하고 높이가 같은 거잖아. 높이가 같은 거니까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밑변의 길이가 2a인 삼각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12-a보다 2a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지.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12-a니까 12-a의 2배인 요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항상 대칭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하면 이렇게 이제 합이 되지. 자, 67번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 69번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칠판에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죠.
됐어? 답 2 나왔나요? 답 2.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넓이의 비율을 이렇게 구해주는 편이 훨씬 나아서 S에 대한 부등식을 마지막에 만든 다음에 X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낫지. S1, S2를 각각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저게 깔끔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가 DQ1이면 그걸 X라고 놓는 게 좋아요. 기왕. 자, 정리되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근물. 자, 근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간 범위 때도 혹시나 몰라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부등식에 해당하는 파트긴 합니다. 자, 근의 분리 가장 기본적인 걸 좀 해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f(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둘 다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2차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딱 이런 개형이에요. 그럼 이런 개형의 기본적인 특징은 1번을 체크할 땐 항상 판별식부터 1번은 언제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0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F0가 0보다 크다. 세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다른 표현이 1번은 다른 표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F0는 0보다 크다. F0가 C잖아요. 두 근의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세 번째, 이 친구 대칭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얘가 0보다 크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로 자꾸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지 않은데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은, 즉 둘 다 음의 근.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1번의 판별식은 그대로
이번에 F0도 그대로 바뀌는 건 축의 위치 마이너스 2의 1분의 b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만 체크하면 돼? F0가 0보다 작다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한근이 0보다 작고 한근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때는 왜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죠? F0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C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에서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제곱도 0 이상이고 4AC가 0보다 작은 상황이지. 그래서 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빼게 되면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학생들이 또 잘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이죠. 자, 이제 70번으로 가보죠. 자, y는 최고차이 계수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0보다 큰 상황으로 줘요. 굳이 얘를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값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근을 갖는다. 이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원래 적어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여사건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치?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부터 항상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사건인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사건도 여사건인데 그냥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케이스를 순수하게 나누는 것도 괜찮다라고 한번 보자. 오케이. 자, 그럼 양, 경계는 0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 항상 뭐부터 체크하냐면, 혹시 근 중에 0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해보면요, 요 2차 방정식 x에다 0 집어넣어보면 m의 값이 2일 때고요, x제곱 플러스 4x는 0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4와 0. 그래서 음의 실근을 가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오케이. 그러면은 m이 2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일단 0이라는 거는 근으로 갖지 않겠네. 됐죠? 오케이. 그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둘 다 음의 실근인 경우, 그 다음에 한근은 양인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지 않겠냐, 요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음의 실근일 때는 중근 포함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판별식. 그럼 짝수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m. 얘가 0 이상 중근 포함이니까, 그럼 m제곱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이러면서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2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m은
2보다 작다가 될 거고. 세 번째가 대칭축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다. 그럼 m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돼? m은 1 이상 2 미만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케이스가 이와 같이 양이 실근하나 음이 실근하나 갖는 경우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이 경우에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저기서 얘기하는 2-m x에 0을 집어넣은 2-m이 0보다 작다. 따라서 m은 2보다 크다. 자, 그럼 동그라미 친 세 개의 범위를 합쳐주면 어떻게 된다? m은 1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이해돼요? 선생님, 그럼 적어도를 이용해가지고 해볼 수는 없나요? 해보자고. 그러면은 실근을 갖는 m의 범위에서 뭘 빼? 두 실근이 모두 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해주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일단 판별식 4분의 d m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 이번에는 0 이상 이렇게 해주면은 저기 맨 처음에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m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 이러한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모두 0 이상인 경우 0 이상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에도 일단은 판별식 d가 요거는 들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 여기 들어갈 거고, 두 번째가 0을 집어넣었을 때 2-m이 0 이상, 그래서 m은 2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m은 0 이하. 그럼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개의 공통 범위. 마이너스 2이하, 2이하, 0이하, m은 마이너스 2 이하라는 공통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제외하면 남는 게 1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오른쪽 방법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해주니 깔끔하게 나오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학은 다양하게 풀리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내가 바라지만 이쪽 같은 방법도 시도는 좀 해봐야겠죠. 자, 더 해봅시다. 71번.
자, 71번 보시면 실근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에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채점해 보면은 등호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럼 등호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 문제에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근 중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근이 되는 경우에 특정한 케이스는 미리 따로 빼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k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k에다 1을 집어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k는 1은 우리가 찾는 값이야.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은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요것도 우리가 찾는 k 값인 거야. 됐죠? 그럼 일단 얘네 둘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1이나 2를 근으로 갖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두 실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한 실근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중근 포함이에요. 중근 포함.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 이 친구를 fx라고 놓고요. fx라고 놓고 접근을 해볼 건데, 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제일 먼저 무조건 판별식이야.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가 함수값 f-1은 0보다 크고 f2는 0보다 크다. 세 번째가 축 2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렇게. 항상 루틴은 동일해요.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근분리 문제는 요 세 개만 체크해주면 대부분 됩니다. 풀어보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7이라고? 아, 얘는 보시다시피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k-1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 뭐 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1하고 f2.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아까 여기에 써놓은 이러한 식들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2k-2가 0보다 크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보면 k는 1보다 크고, 뭐야,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안돼. 감기 걸려. 덥기보다 잠자기 딱 좋은 온도지. 그게 더 자, 보시면 f-1하고 f2가 동시에 0보다 큰 거는 있어 없어?
없잖아. 아,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가 안 되네. 이미 여기서 아웃이야.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만족하는 K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데 요거는 뭐만 체크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2에서의 함수 값이 서로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만 체크해주면 돼. 그러면 이 K-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요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K-1 2로 나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K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럼 얘는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부등식을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거에다가 아까 구한 1 마이너스 2 합쳐주면 정답은 K는 마이너스 2하거나 1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분리 문제는 이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내버릇해야 실수 없이 맞출 수가 있어요. 오늘 월드컵 보셨어요? 후반만 봤어. 너 수업 시간에 봐서 재밌었어? 네. 디버스로 올려봤어요. 저녁 시간에 다 지금. 나는 아니 진짜 기분 나쁜 게 밤마다 와이파이가 틀리니까 어느 방이 빠르고 저희 방이 느려갖고 스포당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희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학교에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야? 맞아요. 아유. 자, 잠시 쉬었다가 72번부터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